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동의 그 각 나라들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그 서로 간의 불씨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과거 역사부터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1950년도 이전에 그 사우디의 원유는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는 그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죠.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그 사우디의 원유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현재는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원유는 모두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현재는 BP라고 하는 기업이 된 거죠. 1950년도 하반기에 그 미국은 사우디와 협정을 맺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사우디에 생산되는 원유의 수익 배분을 공동 배분에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란은 영국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게 1950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1951년도에 그 이란의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총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모하메드 모사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모하메드 모사덱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그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의 국유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뭐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에 영국은 당해년도인 1951년 8월 15일 미국 CIA 협조하에 모사드를 제거하고 이란을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란 정부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당연히 이제 그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가 흐른 1953년 8월 19일에는 미국 CIA가 영국 정보부의 협조하에 이란에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로 이란의 민주정부는 무너지게 되고요. 팔레비 왕국이 미국의 협조하에 다시 집권하게 되어서 이란은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CIA의 쿠데타 목적은 원유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는 2017년 6월 달에 64년 만에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집권하게 된 팔레비 왕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끝나고요. 이후 이란에는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1980년 9월에는 미국의 지원을 등려업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게 되고 이때부터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0년 중반부터는 미국 중심의 서방 제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뿌리 깊은 불신이 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 7월 달에 유엔 안보리 국가들과 이란 간의 그 핵협정, 이 JCPOA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되죠. 그랬던 JCPOA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인 3년 만에 2018년 5월 달에 다시 철회가 되고 이란은 다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후 관계를 다 따져보면 사실 이란은 민주정부가 전복이 되고 왕정이 복귀되는 그 상황, 그리고 다시 이라크에 의해서 8년간의 내전이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2000년 이후 지속되는 서방,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란에 대한 제재, 그리고 2015년 합의에 의해서 완성된 핵협정이 다시 무산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2000년 3월에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1953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이란 쿠데타는 이란의 정치적 발전을 후퇴시켰고 그로 인해 이란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regretful, 그러니까 후회한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바가 있었죠. 뭐 공식적인 사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란과 미국이 지난 70년간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가 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중동 내에서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메나, 그러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도들이죠. 지도인데 여기서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이슬람 국가인 것도 있거니와 가장 공통된 특징은 이들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측 끝에 있는 이란은 사실 아랍이 아니죠. 페르시안입니다.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전부 다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란만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들 간에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메나 지역의 핵심적인 종교, 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수니파인 거고요. 자, 소수파는 어디냐? 시아파인 거죠. 시아파의 맹주는 스스로 맹주를 자처한 이란이 있고요. 이란 왼쪽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왼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바논도 시아파가 일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주로 중동에서 발발한 정쟁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발생됐습니까? 이란, 이라크,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시리아에서 발생을 했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니파의 맹주를 이루고 있는 사우디, 그리고 지금은 뭐 오펙을 탈퇴했지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자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많은 자원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면 뭐 지금처럼 배로 운반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 수니파 국가들이 유럽으로, 터키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아파 국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죠.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시아파의 맹주 이란은 전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시아파입니다. 이라크는 우리가 2006년 연말에 건거된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수니파죠. 그런데 이라크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입니다. 자, 옆에 시리아를 보면요. 시리아는 현재 알 아사드 정권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알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거의 80%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하고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전에 시아파, 수니파 간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정권은 시아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수니파인 거죠. 그러다 보니 IS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의 중요한 거점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사실 시리아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이해 욕구가 충돌하는 거죠. 시리아는 러시아의 맹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리아에는 타르투스 항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타르투스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 러시아가 러시아 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군사 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해에 있는 흑해 함대가 그 흑해를 나와서 터키의 보스포러스해를 통과해서 지중해나 대서양에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뭐 기름을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선박 수리를 한다거나 그럼 다시 흑해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시리아 앞바다의 타르투스 항구가 이 러시아의 해군 기지인 거죠. 거의 영구조차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조차 지역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이란, 어쨌거나 시아파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서로 이해 욕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IS가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나중에는 미국이 다시 이거를 제압하려 한다. 러시아가 다시 시리아에 개입을 하게 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란. 자, 어쨌거나 시리아는 계속 전쟁이 지금까지도 끝난 상황은 아니죠. 아사드 정권이 지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근데 이란은 상당히 건재합니다. 이란은 그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왜 그러냐? 자, 이란은 일단 인구가 중동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8,300만 명. 사우디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식량 자급률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외부에 의존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이런 거 말고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유는 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에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영국과 비슷합니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16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중동에서 유일한 자동차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리적 문제 또는 종교적 문제를 넘어선 지리적 문제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시아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죠. 초승달,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의 형태가 순위파를 감싸고 초승달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아 크레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밑에 나라를 한번 보시면 사우디 밑에는 왼쪽 편에 예멘이 있고요. 오른쪽에 오만이 있습니다. 오만은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를 지향하는 국가고요. 이란하고 관계가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예멘은 내전 중이죠. 남부는 후티 반군, 그리고 북부에는 정부군이 있죠. 자, 이 예멘의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만약에 예멘이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우디는, 그러니까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는 예멘 바다 쪽을 막아버리는 예멘, 그리고 예멘이 지금 서쪽에 후티 반군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멘을 먹어버리게 되면 페르시아만도 문제지만 홍해도 문제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리고 예멘이 만약에 이란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시아 풀문, 초승달이 아니라 순위파를 모두 감싸버리게 되는 형태로 지리적으로 둘러싸여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국가 내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따져보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사우디, 이라크, 이란의 그 원유 매장량인데요.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라크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원유 매장량이 많이 늘어요.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면 2006년도 하반기에 사담 후세인이 건거되고 나서 그 2011년도에 미국이 완전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해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원유 개발 탐사 계획을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매장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란은 그림 보시면은 그냥 플랫합니다. 물론 이라크보다 매장량은 많아요. 근데 이란은 서방의 선진 기술이 들어가서 제대로 탐사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JCPOA 협정 이후에 프랑스의 토탈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탐사 활동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미국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매장량은 이라크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사우디, 이라크, 이란의 원유 수출량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 일간 기준으로 감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700만 배럴 내외, 한창 때는 800만 배럴 이상을 수출을 했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2010년도 이후에 미군 철수 이후에 원유 수출량이 계속 늘면서 현재는 350만 배럴 내외, 일간 기준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라크보다 더 매장량이 많은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일간 원유 수출량이 50만 배럴 언더 수준입니다. 3, 40만 배럴밖에 안 돼요. 이라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다 주로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거 받지를 못하죠. 제재 문제 때문에.
자, 원유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란이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강점이. 그게 뭐냐 하면 가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이란과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 천연가스 매장량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준 천연가스 수출 1위, LNG 기준 수출국 1위는 카타르예요. 그런데 이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카타르보다 더 많습니다. 사우디보다는 5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LNG 수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풀린다라고 하면 가장 데미지, 피해를 많이 볼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현재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 가스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일 겁니다. 현재 일간 기준으로 50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70불 내외,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제재가 풀어지게 돼서 정상적인 원유 수출 국가로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는 당연히 사우디와 그리고 여타의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겠죠. 그러니 이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유나 가스나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2010년 이후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더 이상 중동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오펙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화해서 원유 생산량을 조절 가능하겠지만 미국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의 가솔린 내수 가격과 그리고 그 가솔린 소비량 증가율의 누적 합산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 그림이 누적 합산치입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의 가솔린 소비가 정체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4불대 가게 되면 무조건 소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가솔린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국은 출퇴근이나 마트 전부 다 장거리를 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가 오펙에 제안을 했죠. 너희 생산량 늘려라. 왜? 현재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선택할 방법은 뭐냐?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저는 다음 카드로 분명히 이란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고유가는 이 소위 선진 OECD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에 대한 탐사 개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들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눌러줄 필요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 대안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이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과정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중동에 대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 고유가로 인한 가솔린 가격이 내수 가격이 갤런당 3불을 넘어서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수소로 좀 돌아가서 수소 생산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